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한 15년 만에 13, 4, 5년 만에 성당을 가보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고요. 천주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출신이고, 또 성가대도 했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또 성당에서도 결혼하고, 또 일반 결혼식장에서도 한 남자하고 2번이나 결혼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뭐 레지오 활동도 해봤었고, 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연령회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활동도 이제 해봤었는데, 어쨌든 오늘 하여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을런지는 장담은 못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위치가 너무 좀 교통이 불편해서 일단은 하여튼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이것도 용기입니다. 어쨌든 한 번을 가든 간 거하고 안 간 거하고 차이가 저는 어쨌든 일단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산기슭을 걷어서 버리는 하이에나를 건드립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를 안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고 싶진 않습니다. 표범이고 싶긴 하지만 굶어서 얼어 죽고 싶진 않습니다. 자고 나면 우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기분이 어두운 모퉁이에서 어떤 날은 막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고, 야망에 잠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법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냐.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간 고골한 사나이들 쓰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이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여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은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깃두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깃두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은 또 성비있는 내 청춘의 건배.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겁나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이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물이 메마르고 타버린 땅이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물이 거센 폭풍우 초목을 실어도 꺾이지 않은 한 그루 나무대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 듯도 어떠리 서울대병원이 개봉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좋아하시면 뭐 좋겠습니다.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 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강렬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호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점점 희망 소원으로 발전하다가 결국 뜨거운 열망으로 뿌리를 내리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실천해온 결과 꿈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형태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비전과 기회를 남보다 먼저 깨닫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선구자들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층 빌딩,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문명의 얘기들은 바로 성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선구자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실제적인 몽상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접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성공자에게는 사과가 필요 없고 실패자에겐 핑계가 용인되지 않는다. 라는 격언처럼 비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찬사가 쏟아졌다. 만약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고 또한 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혹시 일시적인 패배가 엄습하고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절대 개의치 말고 자신의 꿈을 믿고 꿋꿋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모름지기 실패는 성공의 씨앗이므로 좌절 뒤에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성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꿈 하나로 시작된다. 아름드리 오동나무 속에 작은 도토리가 잠자고 알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다 천사의 손길로 세상에 나와 큰 새로 성장하듯 세상 모든 일의 시작은 꿈에서 출발한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라. 꿈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뜨겁게 일어나야만 한다. 자신의 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고 야심이 부족하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 인생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처음부터 문제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 모든 역경이 반전되는 일대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성공은 주로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 발견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패배를 현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패배자가 아니다. 패배자가 아니다. 네. 일단은 또 오늘은 AI 사피엔스를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사피엔스. 미쳤다. 이제 우린 망했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문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 속도도 무시무시하다. 제일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달리2라는 서비스다. GPT-3 엔진을 기반으로 오픈 AI가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데 21년 세상에 내놓았던 달리를 업그레이드한 서비스이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집어넣으면 그림을 척척 그려준다. 제가 그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고위공직자 자리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이미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AI 사피엔스 읽고 있습니다. 한 번에 4장씩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려준다. 물론 모든 경우에 완벽한 이미지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해상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데 금방 달리 3세가 나온다. GPT-4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서비스이다. 샘플을 보고 있자니 와우!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71쪽에 그림 14는 오픈 AI가 제공한 것인데 호박을 컨셉으로 푹신한 쿠션을 가진 짙은 오렌지색 소파를 디자인해줘 라는 주문에 응답한 사례라고 한다. 진짜 이 정도면 가구 디자인 회사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실무에도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죠. 이런 그림도 있고요. 달리 3로 만든 호박 컨셉의 소파 디자인. 달리 3로 만든 금성 여행 광고 포스터. 그림 15는 금성으로의 관광 여행을 소개하는 빈티지 느낌의 포스터이다. 어떤가? 당장이라도 금성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완벽하다. 금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물론이고 넣고 싶은 텍스트까지 잘 깔아준다. 복고풍의 귀여운 로켓은 또 어떤가? 물론 한 번에 이런 이미지가 나올 수는 없다. 질문을 여러 번 수정하며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그래픽 디자인을 사람이 할 때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가 사실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다. 그런데 달리 3는 이런 일을 순식간에 해낸다. 물론 완성도 높은 프로페셔널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생산성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 프롬프트 창에 좋은 질문을 넣는 것만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그래픽 디자이너를 나의 어시스트로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24년이 되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소라라는 서비스가 출시되어 전 세계를 다시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미 이 서비스를 사용해본 영화 특수효과 관련 전문 기업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영화 아바타의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기업 CEO는 미쳤다. 이제 우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라는 표현을 썼다. 소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 법칙을 다 학습해 거의 실사에 가까운 모습을 생성한다. 챗 GPT가 등장한 지 불과 15개월 만에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생성형 AI의 확장 속도는 정말 무섭다고 할 만하다. 이미 오픈 AI는 할리우드와 소라에 관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풍선머리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영화도 하나 샘플로 만들어서 그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뿐 아니라 피카, 런웨이, 도모 AI, 또 생성형 AI 기반의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도 놀라운 수준이다. 이제 동영상 컨텐츠 산업계는 생태계 자체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 다 이게 생성형 AI가 그린 그림이랍니다. 일났습니다. 네. 커피 2잔 값으로 세계 최고의 그래픽 아티스트를 고용한다면, 커피 2잔 값으로. 오픈 AI의 수준만으로도 정말 놀라웠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창업자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공용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오픈 AI를 설립했고,
야,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 공용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예. 오픈 AI. 그래서 아예 회사 정관에 비영리 법인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래서 챗 GPT-3 코드를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렸다. 그랬더니 그걸 활용한 아주 훌륭한 서비스들이 마구 등장했다.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바로 미드저니이다. 미드저니로 만든 무시무시한 이미지. 네, 미드저니. 미드저니는 예술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특화된 서비스다. 미드저니로 만든 그림 16 이미지를 보면 오금이 저리고 소름이 돋는다. 자세히 보지 말아야 돼요. 이런 작품을 순식간에 만들어주니 디자이너들에게는 꿈의 솔루션이 되었다. 제일 유명한 작품은 바로 우주의 오페라 극장이다. 우주의 오페라 극장입니다. 우주의 오페라 극장. 제가 그림의 글자도 정말 젬병인데 잘 됐습니다. 정말 그림 17의 이 작품은 2024년 23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열린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놀랍게도 AI로 그린 이 그림을 심사위원들은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작품은 무려 60시간 동안 900권의 질문을 프롬프트 창에 입력해 수정에 수정을 더하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 정도면 작가 크리에이티브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 AI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질문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많이 써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지는 이미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 용어도 나왔다. 질문 입력창 이름을 따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고액 연봉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니 미국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나라, 아니 변화를 스스로 이끌고 나가는 나라임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대표작은 바로 사진이다. (2023년) 세계사진협회에서 주최한 소니 세계사진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바로 미드저니로 그린 오른쪽 사진이다. 독일의 보리스 엘다크센이라는 작가는 과연 AI 작품의 사진전 수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런 사실을 숨기고 출품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밖의 대상을 받자 직접 찍은 실사 사진이 아니라고 양심 고백을 하고 수상을 거절했다. 이제 오래된 느낌의 흑백 사진도 AI로 충분히 창조할 수 있고 심지어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줬다. 사진과 AI를 합성한 프롬프터그래피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질문 창인 프롬프트와 사진을 의미하는 포토그래피의 합성어이다. 그러고 보니 이제 사진작가들도 직접 찍으러 다니기보다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진을 만드는 것이 창작활동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드저니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벌써 버전 6가 출시되었다. 유튜브에는 이미 미드저니 6의 놀라운 기능을 소개하는 영상이 가득하다. 이제는 영화 포스터도 이걸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잠깐 사이에 완성된다. 미드저니의 사용료는 월 $10인데 커피 2잔 값만 내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픽 아티스트를 조수로 고용하는 셈이다. 더구나 미드저니는 다른 서비스와 달리 이미지 사용 개수에 제한이 없다. 거의 무한대로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질문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요즘처럼 이미지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시대라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는 편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독일
민헨대학교 머신 비전 앤 러닝 그룹에 에서는 22년 스테빌리티 AI와 런웨이 등의 지원을 받아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딥러닝 AI 모델을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엄청난 개발비에도 불구하고 전체 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 AI에 달리 이나 구글의 이마젠처럼 기존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들과는 다르게 컴퓨터 사용 리소스를 대폭 줄여 4GB 이하의 VRAM을 가진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오픈소스인 데이터 컴퓨팅 용량이 작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를 이용한 많은 AI 이미지 서비스가 개발되어 커다란 생태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23년 7월에는 스테빌리티 AI에서 SDXL이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앞으로 산업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될 서비스로 주목받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대표 주자이다. 이것도 다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린 이미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한 이미지. 대단합니다. 그래픽 소프트웨어 업계 1인자인 어도비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는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해 베타 버전을 세상에 내놓았다.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샘플만 봐도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포토샵을 판매하는 어도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이다. 이런 어도비가 다급하게 변화를 추구하는 걸 보면 앞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업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하고 일반화될지 충분히 예상된다. 소프트웨어만큼 우리의 생각과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 달리2 또는 달리3, 소라,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파이어플라이 등은 꼭 한 번씩 써봐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이미 유튜브에는 각 서비스와 사용법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다. 검색만 하면 레벨별로 모두 학습이 가능하다. 나온 지 불과 1년 남짓인데도 말이다. 이것이 디지털 신대륙의 묘미이다. 지식 공유의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다. 꼭 모든 서비스에 한 번씩 도전해 보기 바란다. 직접 경험을 해야 세계관이 확장될 수 있다. 일단은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AI 사피엔스, 전혀 다른 세상의 인류, AI 사피엔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기성세대는 진짜 정말 어쨌든 오늘은 7월 28일이고요. 7월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장마도 이제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여름 휴가가 시작이 되겠군요. 저는 뭐 우리 사무실에서 이게 뭐 여름 휴가도 보내고, 제가 하는 일은 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얼마를 받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하는 그 실적에 따라서 하는 수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저는 엑스피어 코인 블록 매니아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임현정입니다. 엑스피어 코인을 540일 동안 지금은 채굴 대행으로 매일매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스피어 코인은 엑스피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이제 라오스 정부부터 40개 부처에서 우리 기술을 쓰기로 며칠 전에 정식 계약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XPO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쑥쑥쑥쑥쑥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요일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블록 매니아는 이면정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기적이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재력가다. 나는 임현정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